당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난 주말 격리지에서 이탈해 전통시장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에 동행한 지인 등 밀접 접촉자들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가 해마다 줄어들자 직접 산란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건데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학생 수가 줄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며 벼랑 끝에 선 지방대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서산 해미 읍성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서산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당진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해 전통시장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통시장에는 방역이 이뤄졌고 밀접 접촉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간 당진 전통시장입니다. 긴급 소독이 진행됐고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5일 1번과 2번 확진자가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지인과 함께 전통시장 내 생필품 판매점을 들러 10분간 머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3번 확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생필품 판매점 외 다른 곳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 들려서 물건을 산 거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접촉자 동선 공개를 명확히 하는 접촉자가 확인된 것만 이렇게 확인된 것만 동선을 공개하고요. 다행히 전통시장에 동행한 지인과 시장 내 판매업소 직원 등 밀접 접촉자 2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 3명과 건물 임대인도 음성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함께 간 지인의 직장 동료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됩니다. 당진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3명에 대해 고발할 계획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선 공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걸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확인이 좀 늦어졌고요. 당진시는 인근 아산에 이어 전북에서도 카자흐스탄 국적의 국내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의 대표 축제죠. 해미 읍성 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서산 해미 읍성 축제 추진위원회는 8일 긴급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위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해미 읍성 축성 6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도 축제 취소 여파를 최소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미 읍성 역사 캠핑장 홍보와 상설 공연 운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 해마다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과 지자체의 고심이 큰데요. 태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꽃게 산란장을 조성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안 통계항에서 배로 5분, 바다 위 가두리 시설이 나타납니다. 2.5m 아래에 있는 그물을 건져 올렸더니 꽃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이 시설은 전복 양식에 활용됐던 건데요. 지금은 꽃게 300마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미 꽃게가 안정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산란 직전에 한 꽃게를 살펴보니 실제로 알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 꽃게 어획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어기를 무시한 불법 꽃게잡이도 문제입니다. 산란이 이뤄지기 직전에 잡혀 개체수 감소로 직결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은 1억 원을 들여 꽃게 산란장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태안 앞바다 두 곳에 가두리와 통발 시설을 각각 설치해 어미 꽃게 700마리를 머물게 했습니다. 바지락을 먹이로 주며 꽃게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상 없이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수중 카메라를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어미 꽃게의 자연 산란을 확인하고 먹이 공급을 위한 잠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어린 꽃게 방류에만 의존해왔던 어민들은 새로운 시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꽃게가 좀 수확량이 늘었으면 하는데 어민들로서는 좀 상당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돼서 향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앞서 자연 산란이 확인된 만큼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위치한 해역에 실제로 꽃게가 늘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장마와 폭염에 제철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 수박 한 통의 도매가는 17,000원으로 한 달 만에 23.6% 급상승했습니다. 장마로 인해 출하 작업이 지연돼 한 달 사이 약 3,000원이 상승한 건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 올랐습니다. 장마와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며 여름 과일을 중심으로 과일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철이 오면 생육 부진과 침수 피해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올봄 이상 저온 현상에 이어 폭염이 빨리 찾아와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던 2018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수박 한 통의 도매 가격은 27,000원, 소매 가격은 약 3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포도와 복숭아 등 여름 과일도 지난 4월 냉해 피해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포도 거봉 2kg의 도매가는 25,440원으로 전년 대비 146%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복숭아 썬플의 10kg은 37,514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6% 가격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소비가 늘고 학교 급식도 재개되면서 육류와 채소 등 식료품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 와중에 나홀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과일값마저 최근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올 추석에 제수용 과일 가격이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과뿐 아니라 배 생육 상황도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기상 여건이 좋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온 현상으로 인해 배 역시 개화와 결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의 경우 이미 예년과 비교해 30% 이상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며 배 역시 지난해보다 20% 비싸졌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집밥 소비가 늘고 무더위에 제철 과일 수요는 높아졌지만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은 지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며 동행 세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제철 과일 가격이 계속 오르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의 대학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3년 안에 지방대의 절반이 사라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인서울 쪽으로 하지 않을까. (2018년) 개교 26년 만에 폐교된 강원도 동해 한중대학교입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뽑는 학교에 학생들이 30명도 안 온 겁니다.
전 총장의 교비 횡령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13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 지역에서 대학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 남원 서남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방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 수는 약 140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도권에 삽니다. 거기다 서울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마저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대 정원 미달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신입생 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사설교육업체가 전국 4년제 대학교 205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 하위권 50곳 대학 중 80%가 모두 지방대학이었습니다. 20%의 서울 수도권 소재 학교는 종교대학이었습니다.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죠. 50% 지방 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국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학생들이 줄자 지역 대학에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유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1학기에 유학생들이 대거 휴학하고 2학기 역시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학교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던 지방대는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입자에게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돼 폐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만들어 충원율을 채우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사립전문대 교수들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입학생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 학생을 만든 이유는 바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습니다. 역량 평가의 주요 기준은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00명 이하라든지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가 기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중심, 대학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 맞춤형 그런 그 정책을 피거나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대학교는 학생이 없어 점점 침체되는 상황. 지방대는 이미 위기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구기수 전 청양군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집행부와 군의회 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전 의장은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과 청소년재단 설립안을 부결한 것은 예산 낭비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양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의회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 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 등을 부결시켰으며 최근 주민들은 해당 안건을 승인하라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예산군 삽교읍의 인구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삽교읍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2월 7,700여 명까지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해 현재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산군은 내포 신도시의 교통과 일자리,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특히 공동주택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삽교읍에 공공임대아파트 854세대가 준공됐으며 하반기엔 민간아파트 3,3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군은 올해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이 같은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CCTV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령중학교와 대산고등학교 등 14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 105대를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연결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합니다. 또 학교 주변과 교내 운동장, 건물 뒤처럼 안전취약구역과 안전취약시간대에 CCTV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결된 학교 CCTV는 초등학교를 포함해 380여 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도 내 해수욕장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전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장구균과 대장균 수치가 허용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태안 만리포와 당진 외목마을 등 33개 해수욕장인데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2주에 한 번 이상, 폐장 후에도 한 번에 걸쳐 수질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자전거 도로 안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총 4억 8천만 원을 들여 태안터미널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합니다. 또 자전거 횡단보도 21곳과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전력지중화 사업과 연계해 자전거 도로에 있는 전신주와 가로수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학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감자와 버섯, 토마토, 찹쌀, 백미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2일까지 6,600여 명에게 배송될 예정입니다.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에 생태체험장과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당진시는 4억 원을 들여 박물관 농촌 테마공원 내에 그늘막과 타잔 놀이대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바닥 분수대 등 물놀이 공간 이용자를 위해 탈의실과 샤워실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강풍과 폭우에 대비해 위험한 나무들을 제거했습니다. 나무가 주택에 인접하거나 기울어져 있어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군은 올해 8개 읍면에서 모두 450주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 제3기 도민감사관이 출범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교수와 시민단체, 퇴직 교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과 함께 학교 운영위원회와 급식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감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되는 7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평일 오후 7시까지 콜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콜센터에서는 주택과 토지 등 재산세 과세 물건과 세금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최저기온 19도,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8도, 당진 서산 태안 19도, 예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태안 29도, 당진 30도, 서산 청양 31도, 홍성 예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기 때문에 빨래하기에 좋겠습니다. 영서와 경상 등 일부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덥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